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 지역에 대한 우주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차질 없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접근성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고흥군은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핵심 간부진을 대거 대동하고 고흥군청에서 우주산단 현안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 지방 혼자서 어떻게 하겠냐. 중앙정부가 같이 해라. 그리고 옛날에 산단 발표만 해놓고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정권이 두 번, 세 번 바뀌어도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스피드로 간다. 전속력으로 가자. 원 장관은 접근성 개선은 물론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7대3의 지분으로 공동 시행합니다. 우리 LH는 고흥에 52만 평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좋은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해서 고흥을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시대를 앞다 연기는 전초기지로 성장시키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우주 스타트업 대표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국가산단 필요성에 시급성까지 보탰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가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으로 그동안의 고흥군은 접근성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소외와 낙후라는 지역 이미지 이번에는 정말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선 이후 10여 년 동안 후속 투자가 전무했던 고흥군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대한민국 우주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의 수건 사업인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총 연장 87.7km의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전 기획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는 현재의 교통 여건과 향후 교통 수요,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는 기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고흥 우주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3차 실전 발사를 앞두고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 따르면 내일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에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해 오전 중에 발사대 기립을 완료하고 오후에는 추진제 충전을 준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발사 가능 시간,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인 내일 고흥과 여수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 금지됩니다. 여수해경은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에 안전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발사 12시간 전 경비함정 등 30척을 통제 해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문제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보도 보신 것처럼 일부 학생들이 매일 먼 거리를 힘겹게 통학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줬다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문제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니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 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6시에 일어나요. 통학버스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기존에 그냥 다니던 대로 쭉 보내는 게 나아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8km예요.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한테는.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보고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개발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 건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임대아파트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아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감사원을 핑계로 비용 부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한테 부담 징수 안 하겠다고 했으면 공교육에 책임질게라는 말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니까 교육청의 목적이 아이들 고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 여부로 사업자의 통학버스 운영 여부를 판단해온 전라남도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두 사안은 별개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적한 대로 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구역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천변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최연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주변과 시내 동천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간접 흡연 피해는 물론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최초로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미래혁신지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330여 제곱미터 규모로 하루에 약 900여 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를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번에 문을 연 여수산단 행복세탁소가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 절을 올렸던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군이 강하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행보였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김영록 지사의 특정 지역 언급을 크게 환영했던 광주시는 이후 침묵했습니다. 앞서 제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종전부지 개발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라도 담아야 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구체화했을 뿐 이전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전무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규정한 시행령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종전부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 삭제와 이전 지역 지원 사업 포함 요구 등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벌레 출현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에 있는 한 목조주택. 나무 기둥 곳곳에 갉아먹힌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문엔 작은 구멍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축축한 목재를 먹는 벌레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됐어요. 석가래든지 배들보든지 다 위험하다. 집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외래종 흰개미인지 국내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벌레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흰개미는 새카맣고 머리 뒷부분에 약간 노란 띠가 한 줄 있는 게 그게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조만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도심 속 20년 넘은 목조 건물과 인근 상가에서도 국내종 흰개미로 추정되는 벌레로 인해 방역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개미 비슷한 그런 벌레인데 날아다녀요. 이 골목 전체가 이렇게 그 벌떼식으로 확 날아와서 위생적으로 되게. 환경부에는 최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아직까지 외래종 흰개미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품인 매실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 원예농협은 오늘 다안면에서 매실 출하식을 갖고 홈쇼핑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의 매실 생산량은 개화기의 이상 기온과 꿀벌 개체 감소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5천여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 여수 국가산단 내 GS칼텍스 2 공장에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고압 설비 화재와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한 현장 대응과 토론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 직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보다 11.8%가 하락했습니다. 전남은 상승폭이 작았던 데 비해 지난해 꾸준히 하락해왔고요. 지난달 기준 4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소형 생태체험선 무진호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순천만역에서 순천만 습지 무진교역까지 편도로 운항하며 멸종위기 2급인 붉은 발 말똥개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로 호흡기 건강을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오전 중에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로 짙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바깥 활동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내일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에서 16도로 지역 간 기온차 있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13도, 고흥은 11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광양 25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25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이 여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35분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양 인근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CCTV 등을 통해 실종 여성의 차량이 지난 21일 신기양 해상에 추락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차량을 인양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오후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1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현대를 상대로 FA컵 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달 3라운드 경기에서 충남 아산을 3대2로 꺾은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8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은 FA컵 준결승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여수 미평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미평공원 내 440제곱미터 면적에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연잔디, 울타리, 징검다리 등 놀이기구, 견주의 쉼터, 반려견 음수대, 배변 봉투함 등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